무엇이냐? 대체 뭐길래 데이터 3법 아직도 통과 안 됐다 얘기가 나오다가 바로 1월 둘째 주에 통과가 됐냐라고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세 가지를 일부 수정한다는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세 가지 법에 관련된 것을 수정, 즉 개정하는 안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고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 시대라는 단어가 슬슬 친숙해질 정도로 많은 곳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발맞춰서 법적으로도 이 데이터, 즉 정보라는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밑거름, 즉 법적 바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를 잘 활용한다라는 말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분석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고객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정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동안 결제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홈페이지 등을 이용했는지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분석하면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나아진 기술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요? 기업들이 말이죠. 또는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런 고품질의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많은 정보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쉽게 이해해서 부엌 일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쳐볼게요. 기존에 그 부엌이란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몇 시간, 몇 초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엌에 오는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고 손질은 어떻게 하는지 정보가 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부엌 일을 보조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들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활용된다면 그게 괜찮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데이터라는 자원이 잘 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가 즉 티묵은 몇십몇 분 몇 초에 부엌에서 라면을 주로 먹더라는 것이 늘상 공공연히 누군가에게 공유되어진다라고 알려지면 제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본래는 그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그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이 부엌일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합해서 인공지능을 키우려고 해도 즉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결국 필요하더라도 이 개인정보를 가져와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직접 괜찮다, 즉 여기서는 티묵인 제가 괜찮다라고 서명을 해주지 않고서는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분석에 쓰고 기술에 접목하는 것이 기술 발전에 이용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당연한 거겠죠. 개인정보도 위해야 하고 기술도 발전은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항상 그렇듯 사람들은 답을 찾죠. 바로 비식별화. 즉 쉽게 말해서 익명 처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티묵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라면을 스프부터 넣고 면을 넣은 다음 평균 3분 20초 즉 200초 동안 끓이더라 라는 이 정보에서 티묵 부분을 땡땡땡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핵심 정보 즉 핵심 개인정보로 분리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도 이제 별표로 땡땡땡땡 처리를 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익명 처리, 즉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할 수 없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주는 업무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익명 처리가 완료된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익명 처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은 누군가의 특정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생성한 본인의 동의 없이도 즉 여기서는 티묵이 만들어낸 정보지만
있지만 제 동의 없이도 이제 저의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정보는 이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나 기관이나 연구 발전에 분석 및 기술 발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정확히 누가 어떻게 했는지 써 있는 정보를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게 익명 처리를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한 다음, 예를 들어 서울 거주의 몇십만 명의 부업이용 데이터 같은 식으로 데이터 덩어리를 이제 기업들이 자유롭게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중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적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익명 처리 이외에도 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자원이 개인정보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들의 기술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업이나 기관, 연구소에서 쉽게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준 역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개인정보를 더 탄탄하게 보호하고 그리고 잘 보호된 또는 완전히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정보는 기업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데이터 3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해서 많은 데이터 장인들을 소가리를 시켰던 데이터 3법이었는데 드디어 2020년 1월 2주차에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게 되어서 데이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